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얼굴 표정 너무 기분 좋은 표정 보이십니까? 저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고 하면서 막 기분 좋고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 미 정부가 이 문 정권에 대한 교체, 이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위한 외통수 공격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번 주가 될 것 같아요. 저 예상으로. 제가 그동안 맞는 예상도 한 적도 많았고 틀린 예상도 가끔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외통수 공격이 들어오는데 뭐가 도대체 외통수냐? 그거 아마 이 동영상의 후반부에 나올 겁니다. 또 이 전반부를 다 보셔야만이 그 후반부의 외통수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끝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제가 지금 가슴이 지금도 찌릿찌릿합니다. 자, 유엔이 문재인 정부에 혐의 서한 발송했죠. 제가 이제 그저께 보여드렸는데 이 위에 또 쭉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유엔의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인데 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자기 혼자가 아니고 한국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과 함께 한국 정부에다가 니들 이런 혐의 있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라는 혐의 서한을 발송했죠.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일부 조항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엔은 4월 19일자로 한국 정부에 혐의 서한을 발송했다. 라고 이제 이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말을 했고, 나 혼자 하지 않았고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도 없어, 표현의 자유도 없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명이 같이 했다. 4명이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이 퀸타나 보고관은 누구냐? 이 사람이 그냥 화잡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토마스 오헤 퀸타나,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출신 인권 변호사로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2008년에서 2014년 기간 중에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 임무를 수행하며 로힝야 사건, 군부의 민주화 인사 인권 탄압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춰내어 국제사회의 정권 교체 압력을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변호사인데, 인권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이 힐러리, 오바마 이 계열에서 발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엔의 자기네들의 말로 쓰려고 발탁을 해서 2008년도에 유엔의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꽂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얀마 군부, 당시 이제 군부 독재였죠.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 학살 또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민주화를 탄압하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유도를 시켜가지고 결국 미얀마 정부를 2015년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 이제 퀸타나 보고관이 당시 정권을 잡게 된 아웅산 수치하고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는 표정이죠. 이런 전례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역시 이제 그를 발탁해 주었던 이 오바마 행정부의 2기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서 다시 맹활약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레짐 체인지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유엔에서 일하는 월급쟁이 이런 사람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역에서 정말 희한하게도 전방위 인권 공세가 시작되는데 그 목표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남한이에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금 바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시간들이죠. 북한 인권 주간, 북한 자유 주간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지금 전 미국적으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럼 북한 자유 주간이면 북한에 대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북한 정권을 성토하고 하는 그런 이 행사들이 많이 열려야 되는데 북한이 아니고 타겟이 대한민국입니다. 자, 북한 자유주간에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행사 주체는 북한 자유연합 그리고 기독교 단체 연합인데 행사 내용은 열린 기도회 온라인으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행사인데 이걸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실시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냥 우리 한국의 탈북자 단체 이런 단체들이 좀 개입이 되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다음부터는 정말 미국의 아주 헤비급 단체들이 등장합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우리로 치면 경실련, 자유기업원 이런 정도의 아주 정권과 회전문 인사를 하는 경실련 출신 진보 정권에 많이 들어가죠. 자유기업원 출신 보수 정권에 많이 들어가죠. 그런 정도의
영향이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가 열린 화상 포럼이라고 해서 4월 26일 날 북한과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합니다. 아니 북한 자유주가 아닌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해요. 그래서 여기는 니콜라스 에버슈타드 정치경제 석좌가 주도를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헤리티지 재단은 4월 28일 날 열린 정신 화상 포럼을 주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과 노력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요. 여기도 역시 한국의 인권 상황을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그런 것에 대한 토론하고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된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죠.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한국이 타겟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벨라 재단, 여기는 이제 어린이 관련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북한 영유아 인권 상황을 점검하죠. 그리고는 이제 탈북민들을 불러서 대담을 합니다. 영유아, 이 어린이에 대한 인권 문제는 사실은 이걸 들고 나오면 언터처블이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저 불쌍한 영아, 유아, 이 애기들, 어린이들을 저렇게 기아와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 중에 하나다라고 되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명분적으로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정말 언터처블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인권 문제 성토 집회를 4월 30일 마지막 날 피날레를 하는데 이거 이제 인권단체 협회들이 연합들이 하는데 뭐냐면은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합니다. 원래는 위구르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이 단체 연합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던 단체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위구르 문제, 티벳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시위했던 이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답니다. 한국이 지금 위구르 인권 문제, 강제 수용소 이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 4월 28일 날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과 노력에 대한 토론을 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간으로는 4월 29일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4월 29일 아침에 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외통수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그게 뭐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바이든에게 공개 요구합니다. 문재인의 대북 접근법을 바꾸어라. 문재인은 못 바꾸니까 바이든 당신이 문재인을 바꿔라 라고 하는 공개 요구를 했어요. 자, 존 시프튼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국장이 이렇게 바이든에게 공개 사안을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전단 살포 시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실제 집행될 경우 전단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실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인들은 인권법에 따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고 한국인들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대북 압박을 포기했고 정상적인 외교에 반응하지 않는 나라에 더욱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보다 김정은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우려다.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접근법에서 돌아서서 북한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북한 인권 관련 잔혹 행위와 범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고쳐줄 것을 요구한다. 라고 바이든에게 공개 요구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한국 정부는 정말 나쁜 놈들이다 라는 게 계속 나오죠. 중국과 같은 저런 불량 국가와 더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상적인 외교에 반응하지 않는 나라, 이게 이제 중국, 이란, 시리아, 북한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와 외교적으로 더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저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불쌍한 북한 주민들보다 김정은을 기쁘게 만드는 게 더 관심 있는 게 한국 정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쟤들은 바뀌지 않아 라고 이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꿔라, 쟤들이 못 바꾸니까 바이든 당신이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못 바꾼다, 얘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바꿔라. 그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은 뭐 성향은 바꿀 수 없으니까
아예 사람을 그냥 다른 거로 바꿔라. 즉 정권 교체시켜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휴먼 라이트 워치가 요구를 했는데, 자, 아까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그 사람이 미얀마의 레짐 체인지를 이끌어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또 이 휴먼 라이트 워치는 또 뭐냐? 정말 무시할 만한 조직일까? 아닙니다. 여기 엄청난 작업들을 그동안 해왔던 조직이에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때리게 만들었고,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때리게 만들었고, 카다피 제거해버렸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 이전에는 폴란드의 바웬사를 만들어냈던 바로 그 조직들이에요. 1978년 설립되어 소련의 헬싱키 협약 위반을 고발한 헬싱키 워치를 모체로 세계 각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인권 감시단체입니다.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며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에서 재원을 조달합니다. 미국 정부의 회전문이라는 지적을 들을 정도로 오바마 행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리비아와 시리아 등의 인권 범죄를 트리거로 국제사회의 공습과 제재를 유도했으며 동유럽 공산권 붕괴에도 기여한 단체인데, 자, 헬싱키 협약은 과거 이제 냉전시대 때 소련과 유럽이 체결한 협약이에요. 1975년도에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련과 유럽은 서로 불가침하고, 그래서 영토 보전해주고, 그리고 사상, 인권, 종교 이런 것들을, 즉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그러기로 한 협약입니다. 그런데 소련은 지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헬싱키 협약에서 이 헬싱키 워치에서 계속 이 헬싱키 협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소련을 계속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왔던 게 이제 헬싱키 워치인데, 그 헬싱키 워치를 모태로 해서 여러 단체를 통합해서 1998년도에 설립이 된 게 휴먼 라이트 워치예요. 그러면서 조지 소로스가 이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돈을 또 지원해 줍니다.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쓰죠. 돈이 많이 집행이 되니까 인재가 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이 국민들을 너무나 탄압한다. 국민들에게 이 화학무기까지 쓴다.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해서 아사드 정권을 폭격하게 만들고,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과거에 폴란드 노조운동 엄청나게 했었죠. 그래서 바웬사가 폴란드를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냈고 배후에서 작업했던 조직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김정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퀸타나, 소로스 함께 움직이면 레짐 체인지가 되죠. 퀸타나 보고관은 작업을 하고, 소로스는 돈을 대죠. 그리고 여기 오바마, 당시 클린턴 이런 사람들은 권력과 뒤에 배경이 되어줬죠. 이렇게 해서 미얀마를 2012년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아웅산수치를 만나서 힘을 실어주면서 군부들에게, 야, 저 아웅산수치 뒤에 미국이 저렇게 확실하게 있구나, 저 건드리면 안 되겠다 라고 하고는 바로 아웅산수치를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그 초선 국회의원이 최고 실권자가 되게끔 만들고, 2015년 군부들이 겁이 나서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들었던 게 바로 이 퀸타나, 소로스, 그리고 현재 이 바이든 정부의 전신인 오바마 정부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전방위 인권 공세 시기와 맞추어서 울프하운드가 급증해서 지금 일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울프하운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CIA의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 또 정치 공작 그룹, 이런 요원들이 계속 타고 다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런 CIA 요원들이 일반 여객기를 타고, 민항기를 타고 다니면 경쟁국들이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정보기관에서 CIA에 누가 어떤 요원이 들어왔다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CIA는 자기들만의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누가 나왔다가 누가 들어갔다가 하는지 전혀 모르게. 그래서 주로 이 일본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2대의 울프하운드가 셔틀을 돌았었어요. 그래서 2대의 울프하운드가 셔틀을 돌았다는 것은 그 평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3대가 되었더니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한 대가 더 왔습니다. 10-3077 기체 한 대 더 왔어요. 4대의 울프하운드가 지금 셔틀을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지역에서 CIA 요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소요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보다 2배 이상 뭔가 작업하고 활동하고 할 소요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한미군에 있는 소형
프로펠러 그 수송기 있습니다. 그 수송기라고 하는 것은 짐짝 실어나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실는다는 게 수송기입니다. 군에서 수송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프로펠러 수송기들이 일본과 한국을 계속 또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군 그 자산을 이용해서도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을 둘러싸고 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이 정치 공작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바로 이 항적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CIA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 우연일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외통수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분 참 좋아하는데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아시죠? 북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이 풍선을 계속 날렸던 분이죠. 그리고 방송 출연하면 정말 이 그 격정에 뭐 고함을 치기도 하는 그런 분이죠. 이 박상학 대표가 지난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만났어요. 굉장히 심도 깊은 토의를 했겠죠. 바로 그 전임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인사가 아니고 이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 부차관보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간에 걸쳐서.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오는 25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했다. 풍향에 따라 살포 일시와 장소를 정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단에는 3대 세습 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 배급을 하라는 내용 등이 들어갔으며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000장, 소책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부는 이날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북한 자유주간을 하고 있죠. 4월 25일에서 4월 30일. 우리 시간으로는 4월 26일에서 5월 1일. 박 대표가 그 시기에 맞추어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데 여기에 전단지 50만 장, 1달러짜리 지폐 5,000장, 그리고 소책자, 김정은의 뭐 어마어마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고발 내용들이 들어갔겠다 이거죠. 박상학 대표가 1달러짜리 지폐 5,000장이면 5,000달러인데 이 돈이 뭐 제가 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사실 이런 돈을 자유스럽게 쓸 정도로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지원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정말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런 단체의 이 비용을 미국에서 내고 우리는 뭐 모른 체 하고 이건 좀 안 맞죠. 대북전단 50만 장을 프린트할 여력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냈을까요?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만나고 와서 그리고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서. 그런데 자 지금 이 정부가 만든 이 180석을 가지고 그냥 폭력적으로 만든 이 대북전단금지법이죠. 그들은 뭐 남북관계발전법이라고 하지만 발전은 무슨 개뿔 발전입니까? 대북전단금지법 이거 가지고 미국에서는 4월 15일 날 청문회까지 열려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자유북한 주간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만든 이 법. 자, 이 법에 대한 최초의 시험대를 박상학 대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바이든이 문 대통령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행법에 의해서 박상학 대표를 정말로 징역 3년 살리기 위해서 체포해서 구금을 한다면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 가만 놔둘까요? 큰일 나겠죠. 뭐 딱 봐도 그림 나오죠.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박상학 대표를 잡아 넣는다면 이 지금 이 북한 자유주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 마지막 인권, 그러니까 4월 30일 날 한국 대사관,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에서 이 인권 단체들이 합동 시위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히 한국 정부에 대한 성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이 정부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레임드가 옵니다. 자기네들이 180명의 그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폭력적으로 만든 이 법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레임덕 바로 오죠. 그래서 레임덕이냐 아니면 미국에게 맞느냐 둘 중에 하나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외통수 들어온 겁니다. 이거 박상현 대표 혼자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저는 이 2월 초에 만났을 때 해라. 우리가 봐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봐주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 자유 주간이란 걸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제가 아까 4월 28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시간으로 4월 29일 아침이죠. 그래서 제가 그 헤리티지 재단의 보도자료가 딱 나오는 그 시점에서 박상현 대표가 날리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반응해서 박상현 대표를 잡아넣으면 4월 30일 날 인권단체들이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 앞에 가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마어마한 폭격이 한국 정부로 들어오겠죠. 만약에 못하면 레임덕 오죠. 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불어닥칠 폭풍우입니다. 저는 폭풍우가 불어닥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아웅산 수치는 누굴까요? 아웅산 수치라는 대타를 가지고 미얀마를 뒤집어 버렸죠. 바웬사라는 대타를 가지고 폴란드를 뒤집어 버렸죠. 한국의 아웅산 수치는 누굴까? 자, 이런 과정에서 북한 자유주간이 시작되는 직전에 여러분들 아마 그저께 TV조선 9시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TV조선 9시 뉴스에 뭐가 나왔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안보 관련 공부를 스터디를 하고 있다. 그 스터디 선생님은 김성한 고려대 교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공감하고 있다. 라는 보도 보셨죠? 김성한 교수는 이명박 정권 때 외통부 차관을 했던 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 오바마 정부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이든 정부의 이 멤버들과 굉장히 절친한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그 글로벌리스트 이명박 대통령의 아래에서 차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외통부 차관. 그 사람에게 지금 공감을 하면서 외교 안보 관련한, 한미동맹 관련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관련한 이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몇 달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국의 FBI 국장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아웅산 수치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선정하고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대표 정말 힘내시고 이 박상현 대표의 그런 정말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하나의 촛불이 촛불 취소하겠습니다. 불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